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지주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8,200억 원으로 2분기와 상반기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3조 4,427억 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자본 비율은 같은 기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공시된 자료로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입니다.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2분기와 상반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1조 8,2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넘게 늘었어요. 둘째, 이익의 무게중심이 이제서 수수료로 옮겨갔습니다. 순수수료 손익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늘었고 순영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커졌어요. 셋째, 증권 부문이 성장을 거의 혼자 끌었습니다. 상반기 부문 순이익 증가분의 45%를 차지했어요. 반대로 보험 부문은 뒷걸음쳤고요. 넷째, 자본 비율은 내려가는데 주주 환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것들이 있어요. 대손충당 금적립률이 110%대를 지키는지, 하반기 자사주 취득이 예정대로 끝나는지, 국고채 담합심의 결과가 공시로 올라오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저는 3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수급입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모멘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앞서고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시장이 뒤늦게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 30%, 40% 수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새로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종목은 이미 익절을 진행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비나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드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를 함께 거느린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2001년 9월에 설립됐고 대표는 진옥동 회장이에요.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지주 별도 기준 직원은 197명이고요. 2026년 상반기 부문 순영업 수익의 58.9%가 은행에서 나머지는 은행 밖에서 나왔습니다. 사업 구성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은행 부문입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을 맡고 있어요. 상반기 순영업 수익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부문입니다. 신한카드의 신용판매와 카드론을 합쳐 14.2%를 냈어요. 증권 부문은 14%를 차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위탁매매와 인수, 발행어음이 여기 들어갑니다. 1년 전보다 74% 넘게 늘어난 부분이기도 해요. 기타 부문이 5.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탁과 자산운용, 투자자문, 벤처투자 같은 사업이 여기 묶여 있어요. 보험 부문은 5.3%입니다. 신한라이프와 신한이즈 손해보험이 맡고 있고요. 마지막은 여신 전문 부분입니다. 신한캐피탈이 5%를 차지했어요. 그룹 총자산은 840조 8,94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7% 늘었습니다. 최근 이슈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8,201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 12.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5% 늘었어요. 상반기 누계로는 3조
4,427억 원으로 13.3% 증가하며 방위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조 6,307억 원으로 17% 늘었고요. 순수수료 손익이 1조 4,401억 원에서 2조 1,298억 원으로 47.9% 늘며 증가를 끌었습니다. 7월 23일 잠정실적 공시수치가 8월 14일 반기보고서 확정치와 전 항목 같았습니다. 둘째, 증권 부문이 성장을 거의 혼자 끌었습니다. 증권 부문 반기순이익은 2,589억 원에서 5,776억 원으로 123.1% 늘었어요. 순영업 수익도 7,428억 원에서 1조 2,940억 원으로 74.2% 늘었습니다. 부문 순이익 증가분 6,970억 원 가운데 증권이 3,187억 원, 45.7%를 차지했어요. 배경은 2025년 12월에 받은 단기금융업 인가입니다. 흔히 발행어음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보험 부문은 17.1% 줄었고 신용카드는 1.7%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셋째, 상반기 자사주 7천억 원은 소각을 마쳤고 하반기 7천억 원은 취득이 진행 중입니다. 2월과 7월 두 차례 소각을 마쳤고 7월 23일 이사회가 7천억 원 추가 취득을 결의했어요. 취득 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고 기준일 현재는 아직 집행 중입니다. 같은 날 2분기 현금 배당 주당 740원도 결의했고 지급 예정일은 8월 28일이에요. 넷째, 롯데손해보험 인수설에 2번 해명했습니다. 6월 말 인수 추진 보도가 나오자 해명 공시를 냈고 7월 말 다시 재공시했어요. 회사 입장은 2번 나갔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현재 없다는 거예요. 재공시 예정일은 10월 27일입니다. 손해보험 라인업은 신한 이제 손해보험 한 곳뿐이고 이 법인은 상반기 182억 원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200샷 6거래일, 7일봉기고 5일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과 매물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짚을 지점은 세 곳이고 저점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의 최저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 63,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03 6거래일 창의 첫날이 아니라 3주쯤 지난 뒤였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밀린 뒤에 저점을 만든 셈입니다. 이후 주간은 이 저점을 다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창밖의 값은 이 데이터로 알 수 없어 1년 전체를 통틀어 최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엔 이 구간의 최고가입니다. 2026년 7월 13일 11만 3,300건을 찍었어요. 최저가의 1.78배까지 오른 자리입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10달이 걸렸습니다. 다만 어떤 공시가 이 상승을 설명하는지는 확인된 근거가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 10만 7,400원입니다. 고점을 찍은 뒤 한 달 사이 다시 내려온 자리예요. 고점 대비로는 5.2% 내려왔고 저점 대비로는 68.9% 올라온 자리입니다. 1년 전체로 보면 저점 대비 여전히 높지만 고점에서는 조정을 받은 자리인 셈이죠. 2025년 말 종가는 7만 6,500원이었으니 연초 대비로는 39.7% 오른 자리예요.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50조 4,190억 원, 거래량은 69만 2,324주였습니다. 자, 지금 신한지주 들고 계신 주주님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디서 더 담고 어디서 덜어내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결국 세력들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순영업 수익과 총익경 비율을 함께 보겠습니다. 짚을 지점은 4가지입니다. 우선 분기 순이익입니다. 2026년 1분기 1조 6,226억 원에서 2분기 1조 8,201억 원으로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 12.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5% 늘었습니다. 상반기 두 개로는 3조 4,427억 원, 13.3% 증가로 반기 기준 최대예요. 총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2분기 1조 8,467억 원, 상반기 3조 4,958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순수수료 손익이 상반기 1조 4,401억 원에서 2조 1,298억 원으로 47.9% 늘었어요. 같은 기간 순이자 손익 증가율 7.7%의 6배입니다. 순영업 수익에서 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년 2분기 18.5%에서 26년 2분기 25.8%로 올라왔고요. 순이자 손익도 줄지는 않았어요. 2조 8,640억 원에서 3조 1,344억 원으로 9.4%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률입니다. 총이익경 비율은 36.1%에서 38.9%, 55%까지 올랐다가 36.6%, 36.3%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025년 4분기만 유독 높았는데 그 분기 일반 관리비가 1조 9,840억 원으로 다른 4분기의 1.2배에서 1.3배였기 때문이에요. 이 4분기 수치는 연간에서 3분기를 뺀 계산값입니다.
마지막은 자산과 자본 비율입니다. 그룹 총자산은 786조 135억 원에서 840조 8,943억 원으로 7% 늘었어요. 위험가중 자산도 352조 9,076억 원에서 367조 5,959억 원으로 4.2%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자기자본 비율은 15.94%에서 15.74%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자산은 불었는데 자본 비율은 줄어든 셈이죠. 리스크와 체크포인트를 5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도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일도 있어요. 먼저 건전성입니다. 고정의 하여신 비율은 2025년 말 0.74%에서 2026년 반기 말 0.79%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132.48%, 126.5%, 116.97%로 2년 연속 낮아졌어요. 상반기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도 오히려 7.6% 줄었고요. 3분기 고정기 하여신 비율이 0.8%를 넘는지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110%대를 지키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둘째, 이익원이 증권 한 부분에 쏠렸습니다. 상반기 부문 순이익 증가분 가운데 증권이 45.7%를 차지했어요. 반대로 보험 부문은 순영업 수익 10%, 순이익 17.1%가 줄었습니다. 3분기에도 증권 부문 순이익이 유지되는지 보험 부문 감소가 멈추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셋째, 자본 비율은 내려가는데 주주 환원은 늘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15.94%에서 15.74%로 내려온 같은 방위에 자사주 7천억 원을 소각했고 하반기 7천억 원을 추가로 결의했어요. 회사가 밝힌 관리 기준은 13%를 넘는 보통 주자본 비율 유지라는 문구뿐이고 정확한 수치는 공시에 없습니다. 하반기 자사주 취득이 10월 22일까지 예정대로 끝나는지 3분기 자기 자본 비율이 15.5%를 지키는지가 관건입니다. 넷째, 4분기에 비용이 몰립니다. 2025년 4분기 일반 관리비는 계산값으로 1조 9,842억 원, 다른 4분기의 1.2배에서 1.3배였어요. 그 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63% 줄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사실 퍼센트대에서 거의 안 변하는 분기성 계절성이에요. 2026년 4분기에도 같은 비용 집중이 반복되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두 건의 담합 이슈입니다. 202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담합으로 신한은행에 과징금 638억 1천만 원을 부과했고 이건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반면 국고채 입찰 담합은 다른 사건입니다. 반기보고서 어디에도 관련 기재가 없어요. 관련 보도는 있지만 매체마다 숫자가 갈려 옮기지 않겠습니다. 국고채 담합 심화의 결과가 공시로 올라오는지 그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A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 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이고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했고 일부 수치는 계산값입니다. 자, 이렇게 신한지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단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몰리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단타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